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우리 오늘 29강에 있는 내용들 진행하려고 합니다. 무려 69번부터 100번까지 제가 30문제가 넘는 문제를 풀었는데, 네,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마지막 시간이 좀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69번에 실정법상의 분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참 하고, 저희 외부 임용 시험까지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자, 69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의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적용하는 기본 법률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으로 분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동일하다. 이건 틀린 선지가 되고요. 자, 일반직 공무원이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말도 안 되죠.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먼저 분류하고 경력직이 일반직과 특정직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X. 가장 기본 체계는 먼저 잡고 들어가 주셔야 돼요. 자, 지방의회 전문위원회는 아시겠지만 특정직 지방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죠. 특수경력직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별정직 지방공무원, 별정직 공무원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가 지방의회 전문위원, 그다음 국회 수석전문위원들이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내용 71번은 X가 됩니다. 자치경찰 공무원은요, 특정직 지방공무원에 해당하죠.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동의권이나 혹은 실질적인 임명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하게 되는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그리고 그냥 국회가 인사청문회만 진행하게 되는 소관 상임위원회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맞는 선지고요. 특정직 공무원의 대표적인 예시,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 국정원 직원 등이 포함이 되고요.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은 특수 경력직 공무원 중에서도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맞습니다. 자, 국가공무원법상 행정각부의 차관은 경력직 공무원이 아니라 특수 경력직 공무원입니다. 특수 경력직 공무원 중에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방금 말씀드렸죠? 전문위원이라고 얘기하면 국회 전문위원이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하지만 수석전문위원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별정직 공무원 해당하니까 요거 X. 자, 우리 국가정보원 차장은 제가 다 외우셔야 하겠지만 국가정보원의 원장, 차장 모두 정무직 공무원이죠. 사실 어디까지가 정무직인지는 사실 개별법에 다 따로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일일이 다 외워주셔야 되거든요. 하지만 마지막 3월 달에 법령특강 할 때 보셔도 되니까요. 지금은 기출된 내용들의 그런 그 직위들만 공무원들의 유형들만 간단하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79번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이요. 근무기간을 정해서 임용하죠. 하지만 특수경력직은 아니고요. 경력직 중에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80번. 정무직 공무원은 당연히 직업적 전문성보다는 정치적 이념, 직업 관료가 직업적 전문성으로 정책 문제를 정의하죠. 정무직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정치적 이념에 따른 역관적 임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치적 이념에 따라 정책 문제를 정의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80번은 앞뒤가 바뀌어야 맞는 선지가 될 거예요. X죠. 81번 전문경력관, 제가 군견훈련원 같은 그러한 직위를 전문경력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계급이나 직군,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전문경력관 직위도 전직 시험을 거쳐서 다른 일반직 공무원이 전문경력관을 할 수도 있고 또 전문경력관이 시험을 보면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82번 이건 X입니다. 83번 탄력근무제의 유형입니다. 1일 8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주 3.5일에서 4일 근무하는 형태라면 근무 시간을 선택하는 형태가 아니라 집약 근무형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83번은 현재 X가 됩니다. 자, 84번 넘어가 볼까요? 유형근무제에 시간 선택제 전환 근무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 탄력 근무도 들어가고요. 원격 근무도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탄력 근무제는 전일제 근무 시간 주당 40시간을 지킵니다. 하지만 근무 시간이나 근무 일수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 시간 선택할 수 있는 제도고요. 고위공무원단은 계급 중심의 인사관리 원칙에서 벗어나서 고위직 공무원들을 성과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86번 X입니다. 자,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의 구성은 소속 장관별로 개방형직이 20%, 그 다음 공모직이 30%, 그 다음 기관 자율에 맡기는 직위가 50%, 그래서 87번 지금 수치가 잘못되어서 틀린 선지가 됩니다. 고위공무원단 소속 고위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1년에 한 번 성과 계약 체결하고 그 계약에 기반을 둔 평가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성과 계약 등의 평가입니다.
고위공무원단이라고 한다면 1급에서 3급이에요. 이들에 대한 신규 채용 임용권은 장관이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가공무원 5급 이상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각 부처 장관이 가진다. 이건 틀린 선지가 되고요. 자, 90번. 고위공무원단 대상직이 일단 일반직 들어가죠? 별정직 들어가죠? 그리고요, 우리 특정직에서도 외무직 같은 경우에는 고위공무원 대상직위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틀렸습니다.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직위라면 외부 적격자와 내부 적격자 임용이 가능합니다. 공직 내외의 경쟁을 통한 임용이 될 테니까 지금 보시는 요거 맞는 선지가 될 거예요. 자,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 상한 연령은 당연히 공무원의 실제 모든 동일한 근무 상한 연령 60세입니다. 그리고 원래 별정직 공무원은 별정직 채용인데 그들이 원하는 경우에 일반 임기제 공무원 채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앞에 게 확실히 틀려서요. 92번은 X가 되고요. 자, 93번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었다. 5년이 경과되어야지만 공직 임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공직 임용이 불가하다. 요거는 맞는 선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이요. 자, 64번입니다.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파산 선고나 피성년 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요, 실제 그 선고의 내용이 사라지고, 그래서 복권이 됐습니다. 바로 임용이 되죠. 그래서 21년 만약에 10월 13일에 복권이 되었다라면, 이때부터 임용이 가능합니다. 22년 10월 14일 공무원 임용이 되는 건 당연히 가능할 거기 때문에 94번은 X가 될 거예요. 95번. 임용시험에서 시험이 측정하려고 하는 바를 얼마나 제대로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느냐의 정도, 이거는 타당성, 타당도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죠. 그래서 95번은 X입니다. 96번, 시험의 타당성은 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걸 얼마나 제대로 측정했느냐. 그래서 시험 성적과 근무 실적 간의 타당성 정도, 기준 타당성이고요. 시험 내용이 정말 직무의 내용과 관련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는 것, 내용 타당도고, 개념의 조작 적정이가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져 있느냐, 바로 구성 타당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96번은 그래서 당연히 맞는 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97번 갈게요. 동시적 타당성 검증은 제가 한 번이라고 했죠. 예측적 타당성과 동시적 타당성 모두 다 기준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법인데 시험 합격자 대상으로 시험 성적, 1년 후에 근무 실적, 시차를 두고 수집해서 비교하는 건 우리가 예측적 타당성 검증이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보통은 재직자 대상으로 성적이 좋은, 근무 성적이 좋은 재직자가 시험 성적도 잘 나오는지를 보게 되는 타당성이 동시적 타당성 검증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97번 X입니다. 기준 타당성은 시험 채용 시험 성적이 채용 후에 근무 성적과 얼마나 상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타당도여서 98번 맞는 선지가 되고요. 자, 99번 소방공무원을 선발하고자 할 때 그 직무에 정통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선발 시험의 내용을 구성한다면 이건 우리가 내용 타당도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죠. 하나의 시험 유형 내에서 각 문항 간의 상관관계를 종합해서 시험이 일관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측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면 이건 당연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100번은 맞는 선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29강 전체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30강의 내용에서는 임용과 징계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살펴볼 거예요. 29강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암기할 게 좀 많고요. 개념에 대한 체계만 잘 잡아주시면 그러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었습니다. 자, 잘 복습되셨죠?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복습 스터디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